자, 지금부터 자동차 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이론과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보험의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이 면제가 된다? 자, 그렇지 않죠.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종합보험 가입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적용을 받아서 형사처벌이 경감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이 처벌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 특례로 적용을 해줘서 처벌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을 해야 되니까,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어떤 피해자라도 처리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줄 때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 이거는 피해자의 보호 내용이 아니라 가해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아닌 것은 바로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가지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민사상 책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민사라고 하는 것은 고의과실로 인해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그 손해를 가한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즉,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은 민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배민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배상이 나왔다. 그러면 민사상 책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상 책임이라는 것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정지됐다 이렇게 행정처분인 건데 틀린 건 뭐다? 바로 배상 책임이다. 즉 행정 책임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민사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민사. 다음에 형사상 책임은 넘어가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자동차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이죠.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 두 번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 했죠? 네, 바로 가해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다음. 행정 책임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자, 배상이 나왔네요. 배상은 뭐다? 민사 책임이다. 다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거는 어떤 책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민사상 책임이다. 그래서 배민 이렇게 포인트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론을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나오죠.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특례로 봐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크게 다치겠다, 중상해를 입혔다, 뇌나 장기를 다치겠다, 또는 신호를 위반했다, 또는 중앙선을 넘었다, 또는 추월을 잘못했다. 이렇게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때는 특례로 봐주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더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피해자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봐주는데 다만 중상해, 자, 이 시험에서 중상해라는 글씨가 있으면은 맞는 거 틀린 거 다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사고는 이번 달에 이게 나왔는데요. 사망사고는 처벌을 한다라는 거죠. 특례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가입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닌 적용을 못 해주는 걸 다시 한번 보면 사망, 뺑소니, 자, 중상해라는 글씨가 있으면 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12대 중과실 사고도 특례로 봐주지 않는데 12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신호위반과 중앙선, 그 다음에 20km지 10km 초과하는 것은 그냥 과실인 겁니다. 중과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월, 그래서 신중하게 추월하자. 몇 킬로로? 20km 뭐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해도 특례로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중상해의 기준은 뇌나 주요 장기에 대해서 중대한 손상이 생겼다. 불구가 됐다, 난치병이다, 눈이 멀었다, 귀가 멀었다, 마비가 됐다. 그런데 한시적 장애는 5년 정도만 장애가 생기고 나중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한시적 장애는 중상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2대 중과실 뭐만 기억하자고요? 신호위반, 중앙선,
추월, 신중하게 추월하자. 몇 킬로로? 20k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0km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무면허 운전 보도록 할게요. 무면허 운전은 자, 외국에서 면허를 땄다. 그러면 국내 면허로 변경을 해야 되겠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한다. 그럼 국제 면허로 변경을 해야겠죠. 근데 변경을 하지 않는 게 바로 무면허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무면허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뭐겠어요? 국제면허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무면허가 아닌 거겠죠. 다음에 여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시는데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요. 자, 이게 종합보험입니다. 대인배상 뒤에 나올 건데 대인배상 2에 대해서 보상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보상을 해줍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종합보험은 보상이 됩니다. 자, 뒤에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볼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4번이래요. 왜요? 네, 중상해가 있으면 답이라 그랬죠? 진짜 맞는지 볼까요? 중상해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음에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4번이다. 자, 뇌에 중대한 손상, 이게 뭡니까? 중상해죠? 자, 중상해는 뭐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맞죠? 다음. 자, 특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 이거는 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다치게 한 게 아니라 조금 다치게 한 거죠. 시력을 잃게 했다, 청력을 잃게 했다,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거는 특례로 적용받을 수 없는 거고 한시적 장애다. 이거는 특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요. 다음. 중과실이 아닌 것은 신호를 위반했다. 뭐 이런 거는 다 중과실이고 자, 여기 보시면 10km, 20km를 초과하는 것이 중과실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고로만 짝지은 것은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신호위반 중앙선 이렇게 신중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10km는 특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왜요? 중과실이 아니니까요. 다음에 또 나오죠. 짝지은 것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고로기. 짝지은 것은 아까는 신호위반하고 중앙선이었지만 이제는 신호위반과 추월. 그래서 신중하게 뭐하자? 추월하자. 이렇게 네,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무면허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국제면허로 변경을 했으니까 이건 무면허가 아닌 거죠. 네. 다음 이 문제 무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4번.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대인배상에서 투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보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민법과 자배법이 나오는데요. 민법은 물어주는 모든 돈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민법 안에는 자배법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법도 있고 배법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배법이 민법보다 뭔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은 배상 책임의 주체 누가 물어주냐? 만약에 아들이 운전했고 아버지가 운전했다. 그러면 민법은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배법은 만약에 아들이 고등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뭐라고 한다? 차주라고 하지 않고 운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운행자가 바로 차주거든요. 다음에 민법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라고 하는 과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배법은 가해자가 입증을 합니다. 자, 가해자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입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과실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 자,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배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운전자가 책임이다? 아니죠. 아빠라고 그랬죠. 자배법은 피해자가 입증한다? 아니죠. 자, 왜 피해자가 입증을 자배법은 할 수가 없냐? 자, 죽어가고 있는데 입증하라고 하면 입증하겠습니까? 틀린 거죠. 그다음에 자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 과실이 좋으세요? 무과실이 좋으세요? 과실이 안 좋고 무과실이 좋죠? 그래서 틀린 것은 과실 책임이 틀린 거고 맞는 것은 무과실인 겁니다. 그다음에 직접 청구권을 보도록 할게요. 직접 청구권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가해자가 상대방의 피해자에 대해서 접수를 안 해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배법은요. 자배법은 누가 입증을 한다? 네, 가해자가 입증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무과실에 대해서. 근데 이 무과실이 맞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부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운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운행을 잘했다. 두 번째, 차에 결함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치기는 쳤는데 내가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밀었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피항할 수가 없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하면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부 무과실이 아닌 것, 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뭐가 나오냐? 중대법규 위반이 나옵니다. 중대법규 위반. 이게 무슨 말이냐? 중대법규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하더라도, 즉 내가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1차선을 넘었다. 그래도 중대법규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선 변경 사고는 기본적으로 8대 2거든요. 네, 그래서 과실이 이거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대법규 위반하지 않았다. 그래도 뭔가 잘못하면 이거는 과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5번에 있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조건부 무과실 책임.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사람은 과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자, 그래서 운전 잘하고 있었어요. 억울해요. 제 차 결함이 없다. 억울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제3자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걸 증명을 하면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대법규 위반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선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실이라는 거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틀린 것을 찾으래요. 자배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래요. 과실은 좋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자, 자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2번이래요. 왜요? 운전자인 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아빠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운전자가 아니라 아빠인 운행자라는 겁니다. 이게 차주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15번 문제. 자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4번이래요. 왜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예, 무과실은 맞는 거라 그랬죠. 네. 다음. 자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이 틀렸다. 왜요? 과실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이 왜 3번이다? 피해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왜요?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줬으니까요. 다음. 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 운전 잘했습니다. 2번 결함이 없습니다. 3번 제3자가 밀었습니다. 정답은 4번 저 중대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차선 변경한 거는 바로 뭐다? 네, 과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론을 다시 문제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빨간색 글씨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준다 그랬죠? 우리가 보험료를 냈으니까 너희는 보험금을 줘라 라는 거죠. 다음에 밑에 거 볼까요? 보험료를 받지 않았는데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 아, 이런 보험사는 없죠. 돈이 들어와야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보험 기간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일반적으로 갱신하시는 분들은 24시 첫째 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 이렇게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24시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답인 거고요. 자, 만약에 문제가 첫날 0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답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첫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자, 계약의
자,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2번.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보상한다. 맞죠? 자동차 보험의 성립 요건이 틀린 것은 3번이 답이네요. 보험료를 받지 않았는데 보상한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24시 문장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시면 박스 안에 첫날 0시라고 나와 있죠? 그럼 답이 뭐라고 그랬죠? 처음 이렇게 연관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보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담보들이 있는데 여기만 잘 보더라도 이제 자동차 보험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보험의 담보에는 상대방의 몸을 처리해주는 대인배상, 그 다음에 내 몸인 자기 신체 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물건인 대물, 그 다음에 내 차인 자기 차량, 그 다음에 무보험, 다른 자동차 이렇게 담보가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이란 담보는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대인배상원 이렇게 나와 있죠. 대인배상원은요.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으로서 한도가 있다. 유한보상이다. 한도는 1억 5천, 3천, 1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보험회사가 함부로 거절을 못합니다. 고위험 계층인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대인배상원이 바로 책임보험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인배상2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임의보험이고 종합보험입니다. 오토바이들은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 되겠죠. 얘는 한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한보상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면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고에 대해서 봐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대인배상1은 한도가 1억 5천이고 대인배상2는 무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합의금이 5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인배상1에서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네, 1억 5천이 나오고 초과되는 것은 3억 5천은 어디서 나온다? 대인배상2에서 나온다. 그래서 대인배상1의 초과분을 보상하는 게보다 바로 2라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자, 자기 신체 사고는 자기 몸이거든요. 자, 같은 말이 자동차 상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독 사고라고 나와 있죠. 혼자 사고 난 거하고 쌍방 과실, 상대방과 과실이 경합이 된다. 이건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다음에 여기를 잘 보시면 혼자 사고 났을 때는 자, 신체는 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해준다 그랬죠.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 하더라도 받을 돈을 빼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안전벨트라고 하는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거지 가입 금액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인데 내가 파스값이 뭐 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2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파스값을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부상보험금은 상해 등급별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 치료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서 공지하지 아니한다 이거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안전벨트가 틀렸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가 않고 안전벨트가 아니라 답은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여기가 틀린 겁니다. 실제 치료비를 준다는 겁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물건은요. 최소 2천만 원까지는 가입이 강제입니다.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왜 2천만 원이냐? 아반떼 값 정도. 아반떼 값 정도. 그 다음에 대차료도 줍니다. 대차료라고 하는 것은 렌트비거든요. 대신 사용하는 비용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렌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때는 대차료의 35%만큼 교통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대차료를 10일간을 인정을 합니다. 왜요? 이 기간에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를 쓰라고요. 그 다음에 대물은 수리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장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장료. 열처리 도장료. 자, 도색값이 비싸죠? 그래서 수리만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과해서 도장료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차를 망가뜨렸으니까 시세가 떨어지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고된 날로부터
출고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차들은 좀 새 차들이잖아요. 이 차들에 대해서 시세 하락손을 준다는 건데 출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그러면 20%를 수리비로 시세 하락손해로 줍니다. 수리비의 20%를. 그 다음에 1년 6개월 된 차량, 예를 들어서 1년에서 2년 사이는요 15%입니다. 그 다음에 2년에서 5년 사이는 10%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총 수리비가 800만 원이 나왔다. 1년 6개월 된 차량이다. 라고 하면 15%를 곱하면 이게 12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년 된 차량인데 3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그러면 시세 하락 손해가 얼마냐? 그러면 300만 원에서 333 이렇게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물건이니까 이제 내 차량이죠. 자기 차량.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침수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침수 차량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왜? 자기 차량에 대해서는 침수가 보상이 된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부 다 훔쳐갔다. 이것도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바퀴를 빼갔다. 이거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동 복원이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차는 3천만 원짜리 차량을 가입을 했는데 지난달에 앞범퍼가 수리가 됐고 뒷범퍼가 다음 달에 됐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차량이 자꾸 빠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동 복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담보는 뭐다? 자차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무보험을 보면요. 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만약에 보행 중에 자녀가 보행 중에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뺑소니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왜 뺑소니를 했느냐? 종합보험을 가입을 안 했던 겁니다. 대인배상2를. 그래서 도망간 건데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배상 의무자죠. 네,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잡았다. 그러면 왜 도망갔다고요? 종합보험을 가입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자녀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럴 때는 아빠 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보험차 상이라는 겁니다. 이 무보험차 상에는요. 한도가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뭐 무한보상이다 이런 건 틀렸다는 거죠. 몇 억이다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장인, 장모 이렇게 다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뺑소니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뺑소니를 이거는 잡았다 그랬죠. 뺑소니를 못 잡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장사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사업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배상 의무자가 잡았을 때는 아빠 차에서 해주지만 못 잡았을 때는 나라에서 해준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 이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 내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내가 같은 차량을 내 차와 동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 차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차에서 처리해 주는 게 바로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승용차이면 상대방도 승용차를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의 반대말이 뭐죠? 이종 승합차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빠 김영피 범자가 이제 아빠거든요. 아빠 차가 만약에 2대다. 그래서 아빠가 평상시에는 이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어느 날 이 차를 운전했다. 다른 자동차를.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이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에 있는 다른 자동차는 남의 차를 말하는 겁니다. 남의 차. 근데 아빠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에서 말하는 남의 차에 말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다른 이렇게 다른이 3개가 연달아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배우자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보험차 상의 피보험자와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의 피보험자는 같다? 동일하지 않다. 왜? 무보험차 상에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동차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나와 배우자라는 겁니다. 다음. 자, 무보험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종합보험인 대인배상2에 가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같은 차량들도 무보험인 거죠. 왜? 오토바이는 뭐만 가입하니까요? 대인배상 1만 가입하니까요. 그래서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하는 거지 만약에 배상 의무자가 없다. 유무가 불문하고 보상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있어야만 해주는 거고 없을 때는 나라에서 처리해준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배상 의무자가 뭡니까? 가해자죠. 네, 가해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의무보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무보험이 바로 대인배상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대인배상 원만 의무보험이다? 그렇지 않죠. 대물배상 최소 얼마까지는 가입을 해야 된다? 아반떼 값 정도인 2천만 원, 5천만 원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들 차량은 사업용이 아니라 비사업용이죠. 비사업용은 대인배상 원만 가입하면 된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 1인에 대해서 한도가 무한이다. 자, 이 시험에서 무한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죠. 한도는 1억 5천, 3천, 1억 5천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의무보험이다 보니까 가입이 강제로 해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계약 거절을 할 수가 없다. 고위험 계층인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계약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도 함부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가 됐다. 폐차죠. 의무보험이 두 개다. 그러면 하나를 없앨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다른 사람으로 양도를 했다. 그 다음에 차량이 도난을 당했고 그걸 경찰서에서 입증을 했다. 내 차가 아니죠. 그 다음에 아빠 차를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포기했다. 포기했죠. 이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더 이상 내 차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해외 장기 체류 중이다. 또는 상속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차는 누구 차입니까? 내 차죠. 이때는 해지를 못한다는 거죠. 해외 장기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차는 내 차니까요. 다음에 한도가 무한이다? 틀렸다 그랬어요. 한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사망, 부상, 후유장애 1억 5천, 3천, 1억 5천. 자, 그런데요. 최고 금액이 1억 5천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최저 사망보험금을 줘야 됩니다. 그게 얼마냐? 2천만 원까지는 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의무가입 대상 볼게요. 의무보험은 우리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들도 의무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지만 자, 건설기계 중에 9개의 종류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런 게 뭐가 있다? 덤프트럭과 타이어가 달려있는 굴삭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포크레인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타이어가 달려있는 거고 하나는 무한궤도 계속 탱크처럼 돌아가죠. 자, 얘네들은 도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칠 수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무한궤도로 돌아가는 거는 공사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가 달려있는 건설기계를 9개를 구종 건설기계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무한궤도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를 일반 건설기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구종 건설기계라는 겁니다. 타이어가 달려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이렇게 무한궤도인 것도 있지만 자, 우리나라 차량이 아닌 국제연합 군대 이거는 우리나라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양도 및 승계를 볼게요. 자, 자동차나 배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동 승계가 된다. 자, 자동이란 말이 나오면 틀린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차량을 줄 때 양수인은 보험을 빨리 들어야 되죠. 그런데 좀 지연을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인의 보험을 15일 동안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양도된 날로부터 15일. 자, 15일이 지나면 이제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네. 마치 AS 같은 개념입니다. AS.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자동차 보험의 담보가 아닌 것은 상대방 모험, 무보험, 자동차 상해, 영업손실 보상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왜? 대물배상은 5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 아니죠. 2천만 원 아반떼 값 정도.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네요. 배상 의무자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아니라 그랬죠. 배상 의무자가 있을 때만 무보험, 아빠차로 하는 거고 없을 때는 나라에서 처리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자, 대인배상원, 이게 책임보험이라 그랬죠? 자, 대인배상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왜 정답이 4번이다? 무한이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다음,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왜 1번이다? 대인배상원과 대물배상 얼마까지요? 아반떼 값 정도인 2천만 원. 네, 1번에 정답이 있었네요. 다음에 6번,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왜 정답이 1번이다? 고위험 계층인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의무보험은 가입을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다음에 의무보험의 가입 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의무보험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자, 내 차가 아닌 경우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에 있네요. 도난 신고를 했고 그거를
경찰서에서 입증을 했으니까 더 이상 내 차가 아닌 거고요. 다음에 8번 의무보험의 가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여기 보시니까 상속을 포기했죠. 내 차가 아니니까 의무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맞는 거죠. 다음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한이 나오면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한도는 자 1억 5천 3천 1억 5천 하지만 사망의 최저 사망보험금이 얼마라 그랬죠? 자 2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11번 대인배상원 사망보험의 최저 보상 한도는 여기서 1억 5천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2천이다.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대인배상 원의 한도로 맞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최저 얼마? 2천, 최고 얼마? 1억 5천. 정답 1번입니다.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자동차 우리 2번에 보시니까 구종 건설기계 네, 9개의 건설기계는 타이어가 달려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국제연합군대. 이건 우리 차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차량이 아니라는 거고 다음에 자, 양도인의 뭐 이렇게 했을 때, 자, 양도된 날로부터 며칠까지는 연장을 해준다 그랬죠? 네, 15일까지 AS를 해준다 그랬죠? 자, 15일이 지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네요. 자동 승계된다? 자동차는 위험하니까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자, 다음. 임의보험을 보도록 할게요. 임의보험. 자,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초과분을 보상한다. 맞죠? 자, 대인배상1은 한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1억 5천. 그러면 초과되는 거는 어디서 준다? 대인배상2에서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복원이 되는 담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닌 것이 뭐다? 바로 자차라는 겁니다. 자차는 차량가액이 빠진다라는 거죠. 앞범퍼, 뒷범퍼, 엔진 이렇게. 다음. 피보험자의 범위를 볼게요. 자, 김영 피보험자는 이름이 써있다. 즉 이게 바로 차주인데요. 자, 이거는 이해가 되실 거고 두 번째, 차주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친족 피보험자인데 여기에는 사실혼도 배우자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형제, 조손,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손자, 손녀하고 형제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거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승낙 피보험자는 김영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승낙이 나오면 정답은 승낙이고요. 이렇게 1번, 2번, 3번 문장이 나왔을 때요. 승낙 자,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동차 취급업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거는 글자가 피보험자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취급업자는 피보험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당 문제들 보도록 할게요. 자, 임의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왜 3번이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초과분을 보상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자동복원이 되지 않는 담보는 네, 자차는 차량가액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승낙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문제의 승낙이 있으니까 정답은 승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자동차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운전 피보험자, 2번 김영 피보험자, 3번 친족 피보험자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은 4번 승낙 피보험자가 그냥 정답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단답형으로 만들면은 답이 더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볼게요. 피보험자가 아닌 것은 자, 1번은 피보험자, 2번도 피보험자, 3번도 피보험자. 근데 4번은 뭘로 끝난다? 자동차 취급업자. 그래서 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정답이 2번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문장으로 나온 겁니다. 자동차 취급업자를 승낙피보험자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 네, 이런 형태도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자, 이륜 자동차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륜 자동차가 사용 용도가 배달용이다 또는 가정용이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겠고 배기량이 텍트다 또는 할리 데이비슨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료는 똑같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농기계 보험 이렇게 시작하면 답인데요. 농기계 보험은 책임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농기계보험 이렇게 통으로 파니까 농기계보험 나오면 답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견인자동차는 건설기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카차는. 자, 앞에서 배운 것처럼 구종 건설기계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설기계고, 자, 계속 탱크처럼 돌아가는 무한궤도는 일반 건설기계에 들어가서 의무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뭐냐? 자동차로 끝나지 않는 덤프트럭. 답이 많이 나오죠. 덤프트럭. 그 다음에 건설기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레카차인 견인자동차. 레카차는 건설기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중형만 나옵니다. 답이 소형, 중형, 대형 중에 가운데 있는 중형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태우는 26인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하고 특정 용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화물자동차는 지저분한 차를 말한 겁니다. 뭐 물차, 청소차, 분뇨차.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물어보면 2.5톤 초과 5톤 이하는 2종이다 해서 2552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차는 화물자동차는 지저분한 거라고 그랬죠? 특정 용도는 귀한 겁니다. 움직이는 병원, 체열, 소독차, 방송주기차. 그 다음에 현금수송차. 네, 현금도 중요하죠. 그래서 현금수송차는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뭐에 들어간다? 특정 용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차종은 만약에 출고가 됐을 때 9인승이다, 7인승이다. 그러면 의자를 2개 붙인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11인승, 9인승이 되지 않는다. 즉 출고된 걸 따르는 거지 변경 후를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이륜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왜 2번이다? 자, 오토바이는 보험료가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다라 그랬죠. 용도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이 왜 1번이다? 농기계 보험은 대인배상 원투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냥 농기계 보험이 답입니다. 다음. 자, 다음 보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자, 콘크리트 믹스 트럭, 자, 타이어가 달려 있다. 얘네들은 건설기계지만 어떤 건설기계다? 의무가입 건설기계. 왜 도로를 탈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차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왜 4번이다? 무한궤도는 일반 건설기계에 들어가지 구종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 맞죠? 다음. 자, 자동차법에 대해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자, 구종 건설기계는 뭐에 들어간다? 네. 이게 그냥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종건설기계. 그다음에 승용차 종류 물어보면 중형만 나온다 그랬고 승합차의 종류를 물어보면 가장 많이 태우는 26인승 이게 나온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물어보면 화물자동차는 2.5톤, 5톤, 2종이다 해서 2552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것은 화물자동차는 지저분한 거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 이게 많이 나오죠. 다음. 자, 화물자동차가 아닌 것은 자, 화물자동차는 지저분한 거라고 그랬죠. 현금은 귀하니까 얘는 특정 용도에 들어간다. 다음에 자동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자동차. 얘는 뭘로 나와요? 덤프트럭. 다음에 건설기기가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 견인자동차. 이걸 레카차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정답이 1번이래요. 자, 차종은 변경 후의 승차 정원을 따른다, 변경 전을 따른다. 네, 출고된 그걸 따른다. 변경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변경 전을 따른다라는 거. 네. 다음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동차 보험료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론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실게요. 자동차 보험료는 장기 요율입니까? 단기 요율입니까? 네, 자동차는 1년이니까 장기가 틀리고 단기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에 관용이라고 말이 있으면 맞는 겁니다. 이건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0.5점이 그냥 답인 거고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는 가족이 아니다.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약정일로부터 30일. 자, 이 형태 우리가 기억했죠. 약을 몇 분 후에 먹자? 30분 후에 먹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보기 중에요.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답입니다. 다음에 자, 운전자 연령 특약 이건 뭐냐? 40세까지만 운전할 수 있다고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41세가 운전했다 그럼 특약을 위반했죠? 이때는 상대방의 몸만 처리해 주는 거지 대물 배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많은 담보 중에 뭐만 해준다? 대매상 원만 보상해줍니다. 자, 영업용 자동차들은 여러 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보험료 내기가 힘드니까 보험료를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입할 수 있다.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보험료 문제가 나오면요. 기본 보험료로 시작하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를 많이 냈다. 그럼 보험료가 할증이 될 거고요. 사고를 적게 냈다. 그럼 보험료가 할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의 문제는요. 맞는 거 틀린 거 다 상관없이 기본 보험료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특약을 위반하면 뭐만 처리해준다? 상대방의 몸만 처리해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약을 위반했으니까요. 그래서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을 위반했을 때 보상되는 담보를 모두 고르세요 해봤자 대인 배상 원만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가입자 특성 요일에 보면요. 내가 경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운전병 경력이 있다. 또는 관공서에서 운전수로 일한 적이 있다. 이렇게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모두 다 인정을 해줘서 보험료를 낮춰준다는 겁니다. 자, 팁을 드리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나오면 틀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무사고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분들은 보호해줘야겠죠? 네, 이분들은 보호등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할증 문제가 요즘 잘 나오는데 특별할증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자, 특별할증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속버스에 40명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고속버스하고 사고를 내서 이 40명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나머지 39명은 다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할증이 되겠죠. 이걸 다 합산해서 할증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최고로 높은 죽은 사람의 할증만. 자, 사망은 몇 점이나 그랬죠? 4점이나 그랬죠? 이것만 할증을 매긴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할증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보험을 가입을 했었어요. 매년. 그런데 내가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랬을 때 배우자로 갑자기 피보험자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는 농장면허예요. 그래서 할증을 시킬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할증을 안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할증을 조금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할증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이론으로 가서요. 그래서 특별할증은 최고 할증 한도 내에서 매길 수 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최고라는 글씨가 하나 있으면 그게 답인 거고 피보험자를 남편에서 와이프로 변경했다. 그러면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 할인은 단체로 보험을 가입해 주니까 할인을 해준다는 건데 자, 한 번 사고 나면 3년 따라간다. 그래서 역삼이 나오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 4월 1일 이렇게 만우절이 나오면 그것도 답인 거고요. 반대로 이제 개별 할인은 개삼삼이라고 해서 3개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사망사고는 몇 점이라고 그랬죠? 4니까 4점인데 1점짜리를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보기에 다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라마는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림이 이렇게 답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내 차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1점 사고가 아니라 0.5점 사고인데 계산하지 말고 그냥 0.5점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서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는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험료 분할 납입을 할 수 있다라 그랬죠. 한꺼번에 낼 수 없다. 그러면 30일까지 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약이 나오면 30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중에 가장 빨리 태어난 사람이 답이다. 이거를 이제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자, 자동차 보험료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보니까 여기 앞에 기본 보험료가 있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또 보면 기본 보험료가 나오죠. 또 자동차 보험으로 틀린 것은 여기 보시니까 또 기본 보험료가 나오죠. 이렇게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자동차 보험료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왜요? 사고 실적에 따라서 할인되기도 하고 할증되기도 한다. 아까 봤던 답이죠.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율에 틀린 것은 장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기 1년짜리.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면 문제에 경력은 인정된다. 틀린 것은 뭐다? 4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1번, 2번, 3번은 다 뭐로 나옵니까? 경력은 포함된다. 경력은 인정된다. 경력은 인정된다. 다음 자, 다음에 맞는 것은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고를 내지 않았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특별할증으로 맞는 것은 보시면
특별할증으로 맞는 것을 보시면 피보험자를 남편에서 와이프로 변경을 했다. 이때는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에 위에를 보실게요. 자, 특별할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래요. 최고 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 보기 중에 최고가 하나 있으면 그게 답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단체 할인의 평가 대상 기간은 한 번 사고 나면 몇 년 따라 나간다? 3년이다. 그래서 역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 맞는 것은 정답이 1번이래요. 딱 여기 보시니까 4월 1일 만우절이 나왔죠?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다음. 자, 개별 할인 문제가 나왔네요. 개별 할인은 3개월, 3개월이다. 이렇게 형태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자, 여기 보시면 관용이라는 글씨가 나오죠. 틀린 것은 관용이라는 건 회사차거든요. 그래서 회사차가 있으면은 방대리, 김차장님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지 차량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회사 앞에. 그래서 관용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동일한 경우라서 틀린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관용이 나오면 맞는 거다. 이렇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점짜리를 모두 고르세요 하면 이건 몇 점이고 이건 몇 점이고 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다라마 이렇게 나왔죠? 정답은 다리미. 그 다음에 정답이 뭐라고 그랬죠? 0.5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사망사고는 몇 점이다? 4점. 이렇게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이렇게 형태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족이 아닌 것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손녀. 다음에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형제. 그 다음에 32번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딱 1번을 보니까 약정한 날로부터 30일이다 해서 약이 나왔고 30이 나왔으니까 정답이죠. 다음. 자,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에 다 이렇게 날짜가 나오죠. 그러면 누가 답이다? 제일 빨리 태어난 1986년 3월 30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앞에서 담보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보험의 대임 대상 1, 2. 이건 이제 상대방이 몸이라 그랬죠? 자, 최대가 2천이 아니라 최저 사망보험금이 2천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65세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연금은 55세잖아요? 자동차는 65세인데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젊은 사람 65세 미만이 사망을 했다. 그럼 88하니까 위자료는 8천입니다. 근데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사망을 하면 5천만 원으로 위자료가 줄어듭니다. 왜? 65세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 젊은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8천인 거고 65세 이상은 5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 상실 수익에게 산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죽은 사람은 생활비가 필요 없으니까 빼기 생활비란 글씨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라이프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보험금은 1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85%인 85만 원만 준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대인배상 1의 사망보험금은 최저가 2천, 최고가 얼마다? 1억 5천이다. 그 다음에 대인배상 2에서 보면 자 여기를 보시면 65세의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사망하면 5천, 젊은 사람이 사망하면 8천이다. 65세 미만이니까 88하다. 그 다음에 75세 이것도 틀린 거고요. 최대 2천이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자는 사실혼도 뭐에 들어간다? 배우자로 인정을 한다 그랬고 취업 가능 연하는 65세지 연금에서 55세를 여기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상실 수익에 이 상실 수익액이란 말은 뭐냐? 내가 65세까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상실했죠. 이 돈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사망상실 수익액입니다. 그러면 이 산식을 다 외우지 마시고 사망했으니까 앞으로 생활비가 필요 없으니까 빼기 생활비 그 다음에 호프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를 볼게요. 부상은 그냥 목 허리가 삐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유장애는 손목이나 뭐 발목이 이렇게 뭐 후유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 일 못한 가사 종사자분들의 가사 주부님들의 휴업손해는 부상보험금이지 후유장애 보험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85%인 85만 원만 준다. 생활비를 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상보험금에서는 간병비나 상실 수익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목 허리가 다쳤다고 해서 간병비를 주나요? 아니죠. 상실 수익을 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나오는 거고 가사 종사자도요. 네. 급여를 인정을 해줍니다. 반대로 후유장애에서는 휴업손해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상보험금 이렇게 거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병비를 주는데요. 간병비는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 아닙니다. 부상급수가
높은 급수가 나오기만 하면 간병비를 줍니다. 자, 1급에서 5급을 주는데 1급이면 많이 다쳤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겠고 5급은 조금 주겠죠. 똑같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이제 대물배상을 볼게요. 아까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수리비만 해주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수리비를 초과해서 120%까지 줘야 된다. 뭐 때문에요? 네, 도장료 때문에 그런 거고. 자, 보시면 수리비용은 수리비와 열 처리 도장료를 합산해서 사고 직전 가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초과해서 준다. 그래서 사고 직전 가액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고 났을 때 수리만 해주면 된다? 안 된다. 뭐도 줘야 된다? 도색을 다시 해줘야 된답니다. 도색값이 비싸니까 120%까지 초과해서 줍니다. 자, 시세 하락손해도 나왔습니다. 자, 출고된 날로부터 5년 이하짜리다. 라고 하면 새 차니까 수리비를 그 시세 하락 손해를 주는 건데 1년 이하짜리 새 차들은 20% 주고 1년 6개월짜리는 15%, 그다음에 2년이 넘어가면 10%인데 자, 1년 6개월 된 차량의 수리비가 8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800만 원 곱하기 15%에서 120만 원 이거 하나 나오고요. 3년 된 차량인데 3천만 원 수리비가 나왔다. 그러면 300만 원 이거 납니다. 자, 그다음에 대차료는 뭐냐면 렌트비죠. 자, 그런데 렌트비를 어떤 분들은 렌트를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남의 차를 운전하기 싫다고 해서. 그래서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35%에 뭘 준다? 네, 그걸 줍니다. 저 교통비를 주는데 30%는 틀렸습니다. 작년이 30%였어요.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까 35%를 준다 이거죠. 교통비가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수리를 할 수 있으면 렌트를 받거나 또는 그 대차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10일 동안에. 그 다음에 렌트를 해줄 때 같은 규모를 해주는데 여기서의 규모는 배기량이 기준이 아니라 승차 정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4인승이면 4인승의 어떤 차든지 렌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규모에서 배기량이 기준이 아니라 뭐다? 승차 정원이다. 그래서 내가 승용차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SUV를 렌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승차 정원만 맞으면. 그 다음에 렌트비 대차료가 뭐라 그랬죠? 내가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 비용도 준다. 그냥 이걸 문장으로 내기도 합니다. 다음, 자기 신체 사고도 볼게요. 자, 자기 신체 사고는 뭐냐? 내가 혼자 다쳤을 때 내 몸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마치 내가 돈 내고 내가 보험을 받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안전벨트 미착용은 절대로 과실을 안 잡습니다. 혼자 사고 났을 때는요. 절대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사고 났을 때는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서 안전벨트라고 하는 답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사고, 내가 혼자 사고 난 거하고 쌍방과실은 상대방이 있죠. 이건 차이가 없다?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 혼자 사고 났을 때는 가입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치료된 치료비를 준다. 예를 들어서 파스값이 10,000원 나왔다.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 치료비를 주는 거지 가입 금액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 혼자 사고 난 거하고 쌍방과실은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차이가 없다? 틀렸죠. 네,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 네, 실제 치료비를 주는 건데 이건 10명 중에 9명이 틀리는 문장입니다. 왜? 다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서 과실을 잡지 않는다는 걸 답을 찍거든요. 네, 안전벨트는 답이 없습니다. 이 시험에서. 다음에 자차를 볼게요. 자차는 홍수에 의해서 침수가 됐다. 우리 왜 여름철에 장마철에 보면은 침수 차량 뉴스가 많이 나오죠? 왜 뉴스에 나오냐? 이거는 보험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수는 해준다. 다음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부 도난당했다. 해준다라는 거죠. 바퀴만 빼간 거는 안 해주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사고 발생 시점에 종료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차가 전손이 됐다. 전손이란 말은 뭐죠? 차가 다 불타버린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차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시점으로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대상이 없어지면 계약도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차가 3천짜리 가입했다고 했을 때 앞범퍼를 해먹었다, 뒷범퍼를 해먹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량 가입은 빠진다라는 거죠. 복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대요. 전손 사고 났을 때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험 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 종료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침수 차량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해준다는 거죠. 왜요? 뉴스에서 해주니까. 다음에 자차 자기부담금은 내 차를 수리를 맡길 때는요.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뺍니다. 최대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틀린 것은 정답이 1번이래요. 자, 75세가 아니라 65세죠. 그 다음에 최대 2천이 아니라 최소 2천만 원. 그 다음에 사망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2번이네요. 65세 미만인 젊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88하니까 위자료가 8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68세가 나왔네요. 65세 이상이시니까 이때는 일할 나이가 넘어갔으니까 5천만 원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대인배상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사실혼도 배우자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닙니다. 다음. 자, 사망보험금의 산정 시 보면은 사망하신 분들은 생활비가 필요 없죠. 그래서 빼기 생활비라는 글씨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 네, 호프집을 갔다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 자, 휴업손해, 네, 가사 종사자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휴업손해를 준다 그랬죠?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가스에서는 휴업부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차에서만 준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이면은 열흘을 입원했다. 그럼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빼고 얼마만 준다? 85만 원만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상보험금 모 허리를 삐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상실 수익액을 준다? 안 주죠. 그 다음에 가정간호비를 준다? 안 준다라는 거죠. 반대로 후유장애 보험금이 아닌 건 뭐죠? 휴업손해. 이거는 주부님들이 누웠을 때 주는 거지 후유장애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휴업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왜 정답이 2번이다? 90%를 준다, 85%를 준다. 예, 85%인 85만 원을 준다. 그래서 15만 원은 빼고 주겠다는 겁니다. 왜? 생활비를 공제해야 되니까요. 다음. 대인배상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왜 3번이다? 간병인은요.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상급수가 많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 주는 겁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줍니다. 다음. 그러면 많이 다친 사람한테는 많이 줘야겠고 조금 다친 사람한테는 조금 줘야겠죠? 그런데 틀린 것은 몇 번이래요? 3번. 상해 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60일을 기준으로 돌려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다쳤을 때가 90일, 조금 다치면 60일, 조금 더 다치면 30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다음. 자, 후유장애 볼게요. 이제 이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빼기 생활비라는 글씨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라는 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하나가 남습니다. 다음. 자, 박스에 무슨 글씨가 있습니까? 65세 미만인 사람이 나왔죠. 자, 미만이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8,00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틀린 것은 자,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 가액을 준다, 초과해서 준다. 초과해서 준다 그랬죠? 몇 프로까지? 120%까지. 이거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다음. 왜 초과해서 준다 그랬죠? 네, 도색값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다음. 자, 계산 문제. 내 상대방이 차량을 망가뜨렸으니까 시세가 떨어진다. 자, 1년 6개월 된 차량이다. 그러면 15% 해준다 그랬죠? 수리비가 800만 원 나왔다고는 그러면 800만 원 곱하기 15%에서 정답은 120만 원 나오고요. 자, 3년 된 차량이다 라고 하면 3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그러면 300이다. 그래서 333 이렇게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옳은 것은 정답이 4번이래요. 자, 출고된 날로부터 1년 이하짜리 되게 새 차죠. 이때는 20%를 해준다. 그래서 새 차들은 20%만큼 해준다. 다음. 틀린 것은 자, 지난달에 나온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정답이 4번이래요. 왜요? 대여 자동차 만약에 렌트를 안 했다. 그러면 렌트비의 30%가 아니라 35%입니다. 작년이 30%였어요. 왜 35% 바뀌었냐?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다음. 자, 대물배상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4번이래요. 왜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간을 교통비를 줍니다. 그 사이에 차를 사라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우리가 대여를 할 때는 같은 규모를 해주는데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 배기량이 기준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승차 정원이 기준이라 그랬죠. 다음.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래요. 혼자 사고 난 거하고 쌍방과실은 차이가 없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다음에 23번. 자, 이게 정말 많이 틀리는 거예요. 틀린 것은 정답이 1번이래요. 자기 신체 사고는요. 가입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비를 주는 건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4번에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걸 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기 신체에서 보상하는 것은 자 신체는 태풍도 해준다 그랬죠. 왜? 신체는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자차도 보상해준다 그랬어요. 침수 차량. 왜요? 네. 홍수가 나면 침수는 해준다. 자차를 들었으니까. 다음. 그러면 틀린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났다. 그럼 보상하지 않는다고요? 자차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27번 문제. 자기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이래요. 왜요? 전손 사고가 났다. 전부 손해가 났다. 그러면 더 이상 해줄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 종료된다. 다음. 자차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 얼마까지 주는지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자기부담금이 얼마다? 50만 원이니까 그냥 50만 원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동차의 마지막입니다. 자, 무보험차 상해는 아들이 뺑소니를 당했을 때 아파차에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무보험이라 그랬죠. 이것의 한도는 약관에 따라서 다르고 증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무보험차 상해의 한도는 대인배상2 이건 무한보상이라 했죠. 이거하고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나오면 보통 틀린 겁니다. 이것과 이거는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 그렇게 나오면 보통 틀린 겁니다. 자,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한다라고 했죠. 자, 배상 의무자를 잡았을 때만 아파차에서 해준다 그랬어요. 못 잡으면 밑에 나오는 나라에서 해주는 보장사업입니다. 그럼 배상 의무자는 무슨 사람이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가 많다 그랬죠. 배우자가 차가 없다, 엄마 아빠가 차가 없다, 장인 장모가 차가 없다, 이렇게 차가 없는 가족들이 다쳤을 때는 내 차에서 할 수 있는 피보험자 혜택이 많다는 거고. 자, 이제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은 뭐냐?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사고를 내면 그 차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는 자기 차량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와 다른 자동차 담보의 피보험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라는 겁니다. 동일하다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러면 남의 차량을 운전할 때 어떤 차량을 운전해야 되냐? 내 차가 승용차면 남의 차도 승용차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같은 차량인 동종의 차량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종의 차량이 아닌 것은 동종의 반대말이 이종이죠. 그래서 이종 승하차가 답인 거고, 만약에 김영피보험자 아빠가 차량이 2대이다 라고 하면 그건 남의 차가 아닌 거죠. 내가 평소에 그랜저를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아반떼를 운전했어. 그러면 이건 남의 차가 아니죠. 어차피 자기 차량이니까 아빠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나오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다음. 자,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요. 과실이 많든 적든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모두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50%만 해준다? 아니요. 치료비는 전부 다 해준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 문제에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실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내가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돈 낸 게 없으니까 실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자, 치료 관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치료에 관련된 거니까 전액 다 지급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기에 기왕증이라고 나오면 그냥 답입니다. 왜냐하면 기왕증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거든요.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 났으니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혈압약을 준다? 당뇨약을 준다? 아니라는 거죠. 기왕증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디스크 환자였어요. 그런데 자동차 때문에 그 디스크가 터졌다.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때문에 더 증가가 됐다, 추가가 됐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 기왕증이다 또는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다. 이게 기왕증이죠. 그냥 이게 답입니다. 다음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음주운전을 했다,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은 조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액 다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인배상2도 보상을 해줍니다. 얼마를 내면? 1억 원을 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면허다, 음주운전 했다라고 하면 종합보험 처리 안 된다라고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돈 1억을 내면 종합보험도 처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물배상은 의무보험도 돈을 다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술을 먹었다, 무면허 운전했다 그러면 무조건 전액이다. 종합보험도 처리해준다. 자,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를 내가 우리 고객이 술을 먹고 피해자를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우선 보상할 수 없다? 아니죠. 일단 다친 사람부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고객님 나중에
고객이 나중에 꼭 돈을 주셔야 됩니다. 일단 피해자부터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납부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우선 보상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거죠. 자, 종합보험 처리한다고요? 예, 처리한다는 겁니다. 다음. 가지급금, 가불금, 우선지급보험을 볼게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치료비는 전액 다 지급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린 건 뭐냐? 지불할 금액의 50%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치료비는 전액입니다. 50%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불금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무조건 준다? 자, 이 사람이 자해공갈단인 것이 CCTV에 명백하게 찍혔다고 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줘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불금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명백한 경우에는 네, 안 줘도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명백입니다. 다음. 아까 이제 마지막 나왔는데요. 무보험에 의해서 다쳤다. 그래서 가해자를 잡으면 아파차에서 해준다 그랬는데 가해자를 못 잡았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차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사업으로 처리해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장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나라에서 해주는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의 기관이 나와요. 그게 뭐냐? 국토교통부예요.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우리가 서울로 가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관리만 해줄 뿐이지 실제적인 청구는 어디 단다? 메리츠화재,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요. 자동차 뺑소니만 나라에서 해줬는데 이제는 오토바이, 50cc 미만 오토바이도 해준다. 그래서 그냥 50cc가 나오면 답이에요. 그냥 맥주 500cc가 나오면 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겠다. 내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해서 정보보장사업을 청구했는데 나중에 돌려보니까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사람이 자해 공갈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처리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짧은 갑이 답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갑을, 병, 갑 이렇게 나오면 문장의 길이가 짧은 갑이 답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보장사업은 뭐냐? 뺑소니를 당했다. 그 다음에 대포 차량이라고 있죠. 남바가 아예 잘못되어 있는 거. 이런 경우에는 아예 돈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해주는 보장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뺑소니를 당한 사람의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장학금도 줍니다. 왜? 나라에서 그렇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 관련 기관이 어디냐? 국토교통부지 금융위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에서는요.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즉 돈 청구는 나라에 따 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츠화재 손해보험회사에 따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는 누가 있으니까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뭘 압니까? 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뭘 해주는 겁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지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상은 만약에 나중에 뺑소니범을 잡았다. 그런 돈을 청구하는 게 구상이거든요. 이거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라고 하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보상만 해주는 거지 구상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 보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손해보험사는 보장사업 및 구상까지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구상은 하지 않고 자 보상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다? 아닙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보험회사에다가만 돈만 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에서 해주는 돈이니까 이 사람이 차고 있던 롤렉스나 차량에 대해서 뺑소니 범에 대해서 처리해준다? 그렇지가 않고 무조건 뭐만 해주냐면 책임보험까지만 해줍니다. 대인배상 원까지만 해줍니다. 대인배상 원의 한도가 뭐라 그랬죠? 1억 5천, 3천, 1억 5천이지 내 차량이 뺑소니를 당했다 안 해줍니다. 자차 안 해준다 이거죠. 몸만 해준 겁니다. 대인배상 원만 해준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자동차에 의해서 뺑소니 당한 것만 해줬지만 이제는 뭐도 해준다? 50cc 그냥 맥주 50cc가 나오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뺑소니를 10년 전에 당했으니까 그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다.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온다? 통상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백한 경우 이 사람이 자해 공갈단인 게 명백하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돈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혼 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조정기간이 안 되면 재판을 가서 이혼 소송을 하죠. 자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이지 재판에 불복했다고 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거꾸로 된 건데 이걸 어렵게 풀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과실분쟁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과실분쟁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무보험차 상해의 한도는 1억 원이다, 5억 원이다, 무한이다? 아닙니다. 약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음에 틀린 것은 무보험차 상해의 한도는 대인배상2와 동일하다? 자,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무보험차의 한도는 약관에 따라 다른 거고 대인배상2는 무한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다음에 3번. 옳은 것은 무보험차 상해에서는 뺑소니도 해준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요? 가해자를 잡은 경우에만. 다음. 배상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2번이다. 배상 의무자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다음에 자,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하면 하나 틀리고 하나는 맞고 나머지는 틀리는데 보기를 보니까 가다라 이렇게 나오면 참치 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다라. 다음에 문제 박스에 보니까 무보험이란 글씨가 있네요. 그럼 정답은요. 무보험. 이렇게 문제와 답을 짝짓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김영피보험자가 소유한 다른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가 아니다. 다른 이렇게 3개 나왔으니까 정답인 거고요. 다음. 다른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자와 무보험차 상의 피보험자가 동일하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라 그랬죠. 다른 겁니다. 다음. 자, 문제 보니까 동종의 차량이 아닌 것은 자, 동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종이죠. 자, 이종격투기란 말은 서로 다른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동종의 반대말인 이종을 찾으면 되는 거고 다음 중 맞는 것은 다음 문제. 자, 대물배상에서 렌트비가 뭡니까? 대신 사용하는데 주는 비용이 바로 대차료죠.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장으로 냅니다.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그 대신 사용하는 렌트비를 준다. 이게 바로 맞는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맞는 것은 치료비는 전액 다 준다 그랬죠. 치료비는 전액 다 지급한다. 대신 어떤 치료비는 주지 않는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은 주지 않는다. 그게 뭐라 그랬죠? 기왕증. 기왕증이 있으면 답입니다. 기왕증.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사고 때문에 더 추가가 됐다. 디스크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추가된 부분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술을 먹었다. 무면허다. 그러면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그랬죠? 전액.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종합보험 처리한다 안 한다? 한다. 얼마만 내면? 돈만 내면. 1억 원만 내면. 그 다음에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 보상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자, 고객님 나중에 꼭 돈 주셔야 됩니다. 일단 피해자부터 우선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다음. 틀린 것은 정답이 2번이래요.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1억만 내면 다 해줍니다. 1억만 내면 해줍니다. 자, 다음. 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3번이다. 자, 정보보장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라 그랬죠?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예, 국토교통부죠. 다음. 마지막 장이네요. 자, 정보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나오네요. 관리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다? 아니다. 국토교통부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안다? 아니죠.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건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손해보험사니까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무조건 맞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자, 틀린 것은 정답이 2번이래요. 일정 서류를 구비해서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에다 청구하면 된다. 다음. 틀린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자, 보험회사는 보상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구상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구상이라는 것은 뺑소니 보험한테 돈을 청구하는 걸 말한 겁니다. 다음. 보장사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나라에서 하는 보장사업이니까 무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 1까지만 해준다. 1억 5천, 3천, 1억 5천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다음. 자, 보장사업 나왔네요. 틀린 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이유는 보장사업에서는 절대 차량 파손을 해주지 않는다. 뭐만 해준다? 1번에 보기에 있는 것처럼 대인배상 1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왜?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다음. 자, 문제가 되게 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례로 다쳤다. 그러면 누가 보상받을 수 있냐? 이 박스를 읽지 마시고 1번 갑, 2번 을, 3번 병, 4번 갑 이렇게 나오면 문장의 길이가 짧은 갑이 답입니다. 짧은 갑이 답입니다. 다음.
보장사업으로 맞는 것은 자 답이 2번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보장사업을 청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서류가 아닌 것은 뭐냐? 주민등록등본은 필요 없습니다. 본인 신분증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만 있으면 되겠죠. 다음. 보장사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 자, 50cc 나왔네요. 아, 50cc가 그냥 답입니다. 50cc. 즉, 50cc 미만 이륜 자동차도 이제 보장사업을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니까요. 다음에 29번 문제. 이륜 자동차도 해준다. 제외되지 않는다. 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 사고가 났으니까 그것도 해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고객이 청구하는 것은 3년이다.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장사업은 무조건 해준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뺑소니 범인 것이 명백하게 찍혀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백하면 안 줘도 된다. 다음 보기 볼까요? 여기 또 나오네요. 명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옳은 것은. 자, 다음에. 자, 과실분쟁으로 틀린 것은, 자, 문제가 과실분쟁이니까 답이 뭐라고요? 과실분쟁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가 나온 게 뭐냐? 바로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보험회사가 서로 과실을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8대2로 협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또 이거를 분쟁을 하거든요. 이때는 보험회사에서 했던 8대2는 없어지는 겁니다. 판사가 이건 7대3이야 라고 하면 그냥 7대3으로 되는 겁니다. 즉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모두